안녕하세요. 부산의 살다입니다. 상가 매물 하나 접수가 돼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 상가 매물을 보니까 매물 한 개로만 좀 진행하기는 좀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그 옆에 건물까지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자. 전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스케줄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람 인연도 마찬가지고 한 1년 전에 저랑 어떻게 인연이 됐던 분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랑 또 이번에 인연이 돼서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매일매일 또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려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건 요즘 금매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손님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소장님, 요즘 왜 이렇게 좋은 매물, 금매물들은 많이 없습니까? 왜 이런 매물 소개 많이 안 해줘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좀 좋은 매물, 그런 매물들을 좀 많이 찾아서 좀 소개를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확실히 이전보다는 그런 매물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매도자분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 공포감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높은 금리이긴 한데 우리가 한 1년 조금 더 지났죠. 그때 미국에서 금리를 0.75씩 몇 차례 올렸잖아요. 그때가 제일 피크였어요. 제가 매수자 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때는 매수자분이 아니라 매도자분 상담이 진짜 많았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소장님 저희 광고 6억에 하고 있는데 손님만 있으면 5억 3천, 5억 4천에도 그냥 바로 그냥 계좌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손님 중에는 소장님 그때 물건 맡겨놨는데 지금 다른 부동산에서 2천 더 깎아가지고 계좌를 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계좌를 줄까요 말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선 그때 저랑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팔지 말라고 했어요.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중개사로서 물건 싼 거 접수 받아서 이거를 또 거래를 체결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또 매도자분의 입장에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을 때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급한 사정이 있어서 파는 것보다는 물론 금리 부분이 좀 부담이 됐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공포감 때문에 이게 금리가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다. 이러다가는 아파트 값이 완전 바닥을 치겠다. 이런 생각에 좀 사로잡힌 부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라. 이게 분명히 지금 바닥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1년 뒤, 1년 반 뒤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전세를 한 번 더 주던지 방법을 찾아보시는 거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기간은 이미 지난 것 같아요. 다들 지금 금매물들이 많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파실 분들이 다 파셨어요. 대부분 다주택자분들이겠죠. 전세 만기가 다가온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급하게 많이 파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좋은 매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현금이 조금 있으신 분이라면 현금이 한 2억 5천 3억 정도 있으신 분이라면 분양권이나 이런 것보다는 준신축 아파트로 계보를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임차인이 있는데 미리 나온 매물의 물건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 좀 잔여 기간이 많이 남은 매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매물을 잘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그런 매물도 그 임차인분 나갈 때 잔금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미리 등기를 가져오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되는 매물을 좀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현재로서의 금매를 찾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예를 들어서 금매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는 이 아파트 5억 5천이면 진짜 금매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5억 5천이 무슨 금매냐 한 5억 2, 3천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진짜 내가 그 아파트에 관심이 있고 딱 그 기준이 됐을 때 매수할 마음이 있다면 좀 믿을 만한 중개사분한테 한번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냥 툭 얘기해버리면 사실 중개사분들도 어떤 반응이냐면 그냥 툭 지나가는 손님이구나 생각을 하고 어쩌면 흘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믿을 만한 그런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아파트를 꼭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뭐 몇 층 정도의 얼마의 금액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체크하고 바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물건을 바로 연락을 줘라. 이런 얘기를 좀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올해 1, 2월 달 지나고 이제 3월 달 들어섰는데 올해 예상되는 분위기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직 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뭐 규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제가 완화가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제일 재미있는 게 부동산은 정치하고 비슷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정치 보면 같은 현상을 보고도 아예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르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각자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또 맞는 얘기예요. 사실 부동산이 좀 그거랑 비슷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시장을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부동산에. 그래도 저는 항상 해답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동산에 궁금하거나 뭐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꼭 뭐 저와 계약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